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애틀란타 마사지업소 연쇄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4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풀턴 카운티 검시소는 희생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망 사인에 대해 밝혔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애틀란타 경찰 당국으로부터 이번 총격 사건 사망자의 인적 정보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풀턴 카운티 검시소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총격 사건의 희생자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망 사인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오늘 오전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연쇄 총격 사건 사망자의 인적 정보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영주권자이며 나머지 3명은 미시민권자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근본 총격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유가족들의 요청을 감안해 한국명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 희생자 가운데 현정 그랜트 씨의 아들 랜디 박이 고펀드미 계정을 통해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후원 계정을 올린 글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희생당한 어머니는 자신과 동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싱글맘으로서 미국에는 자신과 형제만 있고 다른 가족은 한국에서 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 기준 129만 9,300달러가 모금됐으며 3만 2,5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15분 도빈슨 공군기지를 통해 애틀란타에 도착했습니다. 애틀란타 출발 직전에는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증오범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애틀란타에 도착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시찰한 후 에머리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후 한인을 비롯한 아텍의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샘박 조지아 주 하원 의원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스테파니 애틀란타 지회장 그리고 AAPI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애틀란타 아시안 대상 범죄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성명서도 샘박 의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취임 첫 주 미국 내 아태계를 향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 편협함을 규탄하고 퇴치하라는 조처에 서명했다고 소개한 뒤 이제는 의회가 이런 조처를 성문화하고 확대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경기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일정을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어제 열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전에서 116대 93의 점수차를 기록하며 7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트레이 영과 부상에서 복귀한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23점씩 득점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어제 경기 역시 지난 캐벌리어스전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센터 클린트 카펠라는 부상으로 인해 2경기를 결장했다 복귀해서 8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역시 부상 중이었던 신인 센터 온예카 오콩우 역시 경기 막바지 출전에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디안드레 헌터는 훈련에 복귀했지만 경기에는 아직 나설 수 없는 몸 상태로 알려졌고 크리스 던은 수술로 인한 시즌 아웃, 캠 레디쉬는 아직 훈련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난 시즌 챔피언인 LA 레이커스와의 오후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크스는 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다음은 골프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판비치 가든스에서 열리고 있는 혼다 클래식에서 호주의 맷 존스가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잡아내며 9언더파 61타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디펜딩 챔피언인 임성재 선수는 1라운드 2언더파 68타를 적어냈습니다. 판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 코스에는 베어트랩,
즉 곰의 덫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코스 구간이 있습니다. 15번 홀부터 17번 홀까지 3개의 홀은 공략이 까다롭고 대참사가 자주 펼쳐져 이 같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 열린 1라운드에서도 리키 파울러, 키스 미첼, 그리고 임성재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이 티샷을 물에 빠뜨리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혼다 클래식은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치 매드니스, 광란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토너먼트 브래킷의 마지막 4자리를 결정하는 퍼스트 4 경기들이 끝나면서 드디어 완전한 토너먼트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텍사스 서던, 드레이크, 노포크 스테이트, 그리고 UCLA가 승리를 거머쥐며 토너먼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드레이크 대학과 노포크 주립대학은 1점차 신승을 거두며 광란의 3월의 뜨거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ESPN의 제이 빌라스는 미시건을 제외한 1번 시드 팀들이 파이널 4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시건은 2번 시드인 엘라베마에 밀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광란의 3월은 오늘 64강전을 시작으로 4월 5일에 결승전을 치룰 예정입니다. 이어서 축구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친선 경기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6시 20분 일본을 상대합니다. 가장 최근 열린 한일전은 2019년 12월 18일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렸던 동아시안컵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러시아 리그 루빈 카잔에서 활약 중인 황인범 선수가 골을 기록하며 1대0 승리를 따왔던 바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독일의 보건 규정에 의해 대표팀에 차출될 수 없게 되었고, 한국축구협회는 대체 선수를 발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토트넘 하스퍼 소속 손흥민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 출전은 힘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의 8강전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무려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가 없는 8강전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각각 포르투갈의 FC 포르투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게 패배하며 16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FC 포르투는 영국의 첼시를, 파리 생제르맹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합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는 독일의 도르트문트를 상대하고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는 영국의 리버풀을 상대합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어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하스퍼가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3대0으로 패배하여 1, 2차전 총합 3대2의 스코어로 8강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한국 K리그에서 활약했던 오르시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자신의 인생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스페인의 비아레알을 상대합니다. 네덜란드의 아약스와 이탈리아의 AS 로마가 맞붙고, 스페인의 그라나다는 박지성 선수가 몸담았던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아스날은 체코의 슬라비아 프라하와 대진이 성사되었습니다. 8강전은 16강전과 마찬가지로 1, 2차전에 걸쳐 열리게 됩니다. 8강전 경기들은 4월 둘째 주와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039만 6,481명, 누적 사망자는 55만 2,86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2,45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637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4만 1,084명, 누적 사망자는 16,0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6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2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0만 1,333명, 신규 339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2,430명, 누적 사망자는 966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9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6,928명, 누적 사망자는 1,14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7,121명, 누적 사망자는 88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5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3,763명, 누적 사망자는 83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3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208명, 누적 사망자는 39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오후 둘루스 소재 한 식당에서 후드옷을 입은 흑인 남성 2명이 들어와 여종업원에게 갑자기 마사지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에 담당 구역 경찰서장과 통화를 해 관련 상황을 알렸고 균핵 경찰은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식당 내에 들어가서 직원들과 상황 확인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연방 상원의원의 딸 마우라 모이니한이 한인 부부를 향해 인종차별적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뉴욕 맨하탄 집스베이 길거리에서 모이니한이 20대 한인 여성을 향해 당신은 여기 출신이 아니다. 중국에서 왔지. 중국 공산당으로 돌아가라며 폭언을 퍼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한인 여성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 사이 모이니한이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남편이 택시를 잡아 여성을 향해 그렇게 말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SNS를 통해 확산됐고 모이니한은 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산책하던 70대 중국계 할머니가 30대 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자 바로 반격해 오히려 가해 남성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 39살 스티븐 젠킨스는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던 76살 셔샤 오전 할머니를 향해 중국인이라고 외친 뒤 주먹을 날렸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런 공격에 바닥에 쓰러졌고 젠킨스가 다시 공격하려고 하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반격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린드버그 지역 소재의 앨런 에이버리 아트 컴퍼니에서 베티 메르켄과 파스칼 피에르메의 2인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이름은 파타 모르가나이며 파타 모르가나는 이탈리아어로 신기루를 뜻합니다. 베티 메르켄은 화가이자 판화가로서 자신의 작품들로 색깔이 일으키는 감정들을 표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파스칼 피에르메는 목공예 가로 기하학적인 패턴을 목공예로 표현해 근현대적인 미를 추구하는 작가로 소개되었습니다. 파타 모르가나 전시회는 4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3월 1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